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교육부의 여러 정책 문서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 정책들이 나왔었죠? 네, 근데 이걸 쭉 훑어보니까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참여 문제인데요. 아, 참여요? 네, 뭐 학생, 학부모, 또 지역 주민 같은 분들이 교육 기회나 정책 과정에 과연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지,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들,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 교육 정책의 어떤 흐름을 잡으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요, 2023년 3월에 나온 학생 참여 정책 관련인데요. 정책 만들 때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을 들을 통로, 이게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교육 기회 관련 참여성 부족 문제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아, 참여성 부족. 네, 원인은 역시 공식적인 의견 수렴 창구가 없거나 부족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 학생들 요구가 반영되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실제 필요한 걸 모른 채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여 기반 조성, 이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참여 기반 조성.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는요. 일단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들로 학생 자문단을 좀 만들어서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아, 정기회의?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설문 플랫폼 같은 걸 도입해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좀 듣겠다. 이런 세부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 통로를 좀 제도화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좀 늘리려는 의도죠. 네, 그럼 학생에 이어서 이번에는 학부모님들 이야기로 좀 해볼까요? 2022년 11월 자료인데요.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너무 적어서 이게 학교를 좀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여성 문제인데요. 참여 기회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 현상으로 학교와 학부모 간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 거죠. 신뢰도 하락이요? 네, 그래서 해결 방향으로는 개방성 확대, 이걸 잡았어요. 참여율하고 만족도를 좀 높여보자는 거죠. 개방성 확대. 어떤 식으로요?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수업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이걸 분기에 한 번은 꼭 하도록 필수화하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이것도 좀 내실화하기 위해서 참여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아, 문턱을 좀 낮추려는 노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쉽게 참여하시도록요. 자, 그럼 학교 담장을 좀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는 어땠을까요? 2023년 1월에 지역교육 거버넌스 강화 방해안이 나왔는데요. 아, 네.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주민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지역교육 공동체성이 약화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역시 참여성 문제 유형이고요. 원인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 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여할 경로 자체가 마땅치 않았던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개선 목표는 공동체 기반 확립이었고요. 이걸 위해 지역 참여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참여 강화는 어떻게 구체화됐나요? 네, 그 수단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이걸 교육 자치 항목까지 좀 포함해서 확대하자. 그리고 마을 교육 토론회 같은 걸 열어서 이것도 연 2회 이상 정례화해서 운영하자. 이런 세부 추진 방안을 명시했어요. 아, 주민들이 직접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낼 통로를 넓히라는 시도군요. 그렇죠.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요. 또 다른 문서를 보면 2023년 4월 고교학점제 활성화 관련인데요. 고교학점제 취지는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여의 한 형태잖아요. 네,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했지만 정작 학생의 선택권이라는 중요한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거죠. 이것도 참여성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원인은 뭐였을까요? 학교가 과목을 개설할 여력이 부족했다거나 좀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명확하게 선택권 보장입니다. 선택권 보장. 네,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과목 개설하기 전에 학생들 희망 조사를 의무화하고요. 또 지역 대학이나 온라인 플랫폼하고 연계해서 공동교육 과정을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수단들을 마련했습니다. 아,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과목을 들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2023년 2월 다문화 가정 교육 참여 지원 방안입니다.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 정보 얻기도 어렵고 참여도 힘들어서 좀 소통 단절 문제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이것도 결국 소통의 부재가 교육 참여 기회를 막는 참여성 문제 사례죠. 정보 접근성이 낮고 소통 채널이 부족한 게 근본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또 강화하고요.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 언어 장벽을 넘어서 좀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조치들이군요. 네, 그렇죠. 사실 뭐 평생교육이나 특수교육 같은 다른 분야 문서들에서도 좀 비슷한 맥락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교육과정이나 정책 운영에서 진짜 당사자들, 뭐 학생, 학부모, 주민들 참여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그냥 형식에 그쳤다. 이런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교육 기회와 관련된 참여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계속 나타났고요. 그 원인도 다양했지만 해결하려는 개선 방안들을 보면 또 일관된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죠? 뭐 자문단, 위원회, 설문조사, 네트워크 구축, 아니면 의무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 같은 구조화된 참여 채널, 이걸 만들거나 확대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 틀을 만들어서 참여를 유도한다. 네, 핵심은 결국 정책 수요자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서 정책의 실효성이나 만족도를 높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부 정책 문서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이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문제 인식이나 개선 방향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이렇게 마련된 여러 참여의 틀, 구조들이 과연 그냥 형식적인 장치를 넘어서서요, 실제 정책 결정이나 학교 현장에 얼마나 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 실효성 문제군요. 네. 참여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운영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를 교육 현장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건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지켜봐야 할 과제일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만들어 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잘 운영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